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입니다. 이번엔 제가 애장하는 렌즈인 시그마 105mm f1.4 DGD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매해서 아직까지 사용하는 몇 안되는 렌즈 중에 하나이고요. 유명한 렌즈니 설명은 빼고 화질 등의 설명은 맨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촬영했던 사진 위주로 가볍게 쭉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렌즈는 전형적인 인물 화각의 밝은 대구경 단렌즈입니다. 저도 대부분 인물 촬영에 많이 사용했던 렌즈이긴 한데요. 유행병 사태 이전에는 가끔 행사 등에서 가볍게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주변의 지인들의 촬영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인물 촬영보다는 접사가 더 취향이기도 하지만 인물 사진을 좀 감각 있게 찍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대단한 사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지인을 촬영하거나 하는 것은 나름 즐거운 일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화각 자체가 100mm 정도의 환산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상의 정물이나 사물 등을 촬영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용도에 따라 인물용으로 사용한 획수가 가장 많긴 합니다. 사실 85mm, 100mm, 135mm 등 전통적인 인물 준망원은 많긴 한데요. 그럼에도 굳이 105mm f1.4를 선택한 것은 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망원 러버인 제가 85mm 이하는 표준화각 같은 느낌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105mm와 135mm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 제가 70-200GM과 병행하기 위해서 화각과 심도보다는 한 스탑이라도 밝은 105mm f1.4를 선택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렌즈는 소니 마운트는 제가 2018년 말에 구해서 한 사용한 지 2년 정도가 됐었고요. 20년 말부터는 캐논과 병행을 위해서 캐논 마운트 105.4와 MC11 그리고 HDR4에 물려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단순히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대구경의 품격. 대구경과 우럼직한 부피는 매력적인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기준은 각자의 호불호이고요. 조금 무거운 정도는 대구경의 큰 렌즈를 좋아하는 저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망원 렌즈가 주는 배경의 압축 효과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 속에서도 인물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mm급의 장망원에서 보여주는 만큼의 얕은 심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배경 날림을 주려면 인물의 상반신 정도 촬영하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적당히 친분이 있는 인물 촬영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친분, 예를 들면 와이프죠. 무게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어깨와 팔꿈치가 있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 무거운 것도 둘째치고 무거운 렌즈는 우천시에 상당히 걸리적거리기 마련입니다. 핸드헬드로 장시간 집중해서 촬영하기에 체력 소모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대구경의 밝은 렌즈와 고감도의 조합은 야간 촬영에서도 흡족한 결과물을 보여주긴 합니다. 저는 워낙 대구경을 좋아해서 선택했지만 XD 리니어 모터를 채용한 135GM에 비해 AF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해본 느낌으로는 체감상 135GM이 확실히 빠르고 AF도 정확한 편입니다. 소니 마운트 105.4와 MC11을 통한 캐논 105.4의 속도는 거의 비슷한 정도지만요. AF의 정확도 및 검출 능력은 소니 105.4가 MC11의 조합보다는 훨씬 좋은 건 사실입니다. 미미하지만 사용해보면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화질 테스트입니다. 중앙부부터 조여가면서 한번 보면요. 아트렌즈군답게 최대 개방에서도 준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한 스탑 조이면서부터 개선이 이루어지고 푸사에서 5.6 사이에 정점을 찍습니다. F8부터는 회전으로 인한 저하를 느낄 수 있고요. 주변부 역시 중앙부와 마찬가지로 최대 개방에서도 준수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4.0에서 5.0에서 접응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국주변부는 최대 개방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스탑 정도 조이면 제법 좋아지는 화질을 볼 수 있습니다. 4.0에서 5.0에서 최고를 찍고 8.0부터는 회전으로 인해 저하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앙부와 주변부의 최대 개방 화질은 인물 렌즈로 손색이 없는 정도고요. 상황에 따라서 한 스탑에서 두 스탑 조여주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대 개방에서 쓰려고 샀지 아니면 왜 이 렌즈를 샀나 싶네요. 저는 어쨌든 무조건 최대 개방으로 거의 모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조리개를 조이면 초점이 약간 뒤로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초점 테스트 한다고 MF로 세팅하고 조리개를 조이다 보니 그런 현상을 발견했고요.
실제 AF로 초점을 잡거나 AFC로 잡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하는 곳에서 주로 나타나는 축상색 수차인데요. 실제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두 스탑 정도 조인 2.8에서는 거의 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색수차는 잘 억제된 렌즈이고요. 최근 렌즈들은 상당히 좋은 현상을 보이죠. 배율수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긴 하는데요. 한두 스탑 정도 조이면 대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렌즈의 보케는 좋은 편입니다. 보케 마스터라는 별칭을 갖고 있긴 하지만 소니의 GM 대비 살짝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연사큰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도 대구경의 준망원 고급 렌즈답게 좋은 표현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보케의 크기라는 게 필사기 심도를 벗어난 동일한 거리의 광원이 있다면 초점 거리와 유효 구경에 따른 사항이니까 질적인 측면만 보자면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조리개별 보케의 모양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 스탑 조이면 살짝 각지기 시작해지고 주변부는 조금 찌그러지지만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부에는 약간의 강량 저하가 있습니다. 두 스탑 정도 조인 F2.8부터는 거의 사라지고요. 실제 촬영 시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며 준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태양과 싸우려 하지 않는 한 잘 억제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야간에 강화한 광원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역광등의 촬영에서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곡도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긴 합니다. 사실 준망원 정도에서 왜곡이 심해봤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테스트 삼아서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사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짧게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아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좋은 렌즈이긴 합니다. 중앙부 주변부 최대 개방의 화질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5.8들에 비해서 한 스탑 더 확보가 가능한 게 장점이 되겠는데요. 사실 85mm는 아쉽고 135mm는 조금 멀다면 사실 선택지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7200GM이 있으니까 주저없이 선택한 화각이 되긴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망원이라고 하기엔 제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 화각이긴 합니다. 다만 105mm 필터의 대구경, 마치 미니 대포 같은 외관이 정말 제게는 매력적이었고요. 다만 이 렌즈가 가지는 무게와 부피의 압박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언젠가 저도 기력이 조금 더 빠지면 가벼운 렌즈로 갈아타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 자태와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애정하는 렌즈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시그마가 경량화, 소형화 추세는 모든 브랜드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감도 있긴 합니다. 시그마는 아무래도 커야 제맛인데 말이죠. 무게보다는 대구경의 멋짐을 선호하신다면 한 번쯤 권해드리고 있는 렌즈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장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